네, 이렇게 위메이드가 나와서 그럼 바로 한 발로 넘어가서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리뷰를 점검할 텐데 맞습니다. 제가 일단 그룹주 전반적인 최근 5거래일 시세를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위메이드 맥스가 탄력적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위메이드 맥스가 사실상 이제 위메이드 그룹 내에서 네. 그 많은 게임들을 이제 블록체인화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위메이드 그룹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썬데이 토즈였습니다. 애니팡으로 유명한 썬데이 토즈를 위메이드가 인수하면서 좀 사명을 위메이드 플레이로 변경했다. 근데 위메이드 플레이도 좀 매력적인 게 소셜 카지노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플레이 투 온과 같이 접목된다고 했을 때는 그 파급력은 정말 크다. 그래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소셜 카지노가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머니를 다시 현금화한다고 청산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에서는 이게 합법됐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중국만 지금 소셜 카지노 게임이 지금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풀어주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이제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이제 또 소셜 카지노 쪽에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을 지금 인수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는 소셜 카지노 관련된 대표 업체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또 성장성이 좀 있는 또 그리고 또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게임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위메이드 그룹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책임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메이드의 어떤 게임들 또 위메이드 맥스의 100% 자회사가 위메이드 넥스트인데 위메이드 넥스트가 미르포 개발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르포가 글로벌 히트를 쳤었고 또 미르포가 가장 먼저 내년 2분기에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가 좀 직접적으로 좀 크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최근에 뭐 위믹스 사우디와 또 중동 국가들 간에 또 지금 위믹스 플랫폼의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협업을 하고 있어서 위메이드 맥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위메이드 그룹주는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시총이 좀 적고 또 소셜 카지노와 또 애니팡에 대한 어떤 꾸준한 매출 성장세 그리고 위메이드는 지주 회사로서의 어떤 위믹스 코인, 위믹스 플랫폼 관리와 또 이제 어떤 흐름들 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메이드 포와 또 블록체인 관련된 역할을 본다고 했을 때 세 기업 다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일 시간에서 한 5, 6% 정도 또 7%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갭이 뜬 상태에서 오전장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오늘의 상승폭을 좀 반납할 수 있지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메이드 그룹주는 아까 남아있는 호재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충분히 고점 대비 거의 90%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지만 이미 고점 대비 거의 9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한 악재는 좀 반영이 되었고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갭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를 또 상향하면은 또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2만 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목표가로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2만 원대로 목표가 수정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댓글창에도 많아요. 뭐 플로라님, 골든볼님 더 간다에 나는 한 표를 걸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 안에서도 위메이드 그룹주 안에서의 매력 대결이라고 할까요? 위메이드에 한 표를 던진 플로라님도 있습니다. 혹시 김영민 매니저는 어디 기업의 한 표입니까? 지금 위메이드 그룹주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르포 뭐 중국 이제 판호 발급 얘기도 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위메이드 그룹주의 지금 주가는 위믹스 가격에 연동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그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 거래대금을 위믹스가 지금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세간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빗썸에서도 이제 거래 제거가 됐거든요. 근데 거래 제거되고 나서는 이제 위믹스가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 새벽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은 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지금 다 위믹스의 어떤 재상장 기대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불었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까 이제 뭐 김준호 매니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이게 추세가 워낙 지금 강하게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위믹스는 이제 NFT 같은 걸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는 그 가상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공식적으로 편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위믹스 그룹주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았다가 오히려 위믹스가
빗썸에 재상장된다. 요 얘기 나오면서부터 위믹스 가격이 튀어 올라가니까 위메이드 그룹주들 주가도 다 같이 이제 급등을 한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기 노이즈가 나오거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연동성이 또 더 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의 흐름과 또 연동됨을 반영한다라면 위메이드 맥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또 한발 기업 넘어가 보기 전에 또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까지 한번 쭉 네. 이어서 해볼까요? 네페스 아크가 드디어 턴 어라운드?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 정말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삼성향 이 후공정 기업들, 네페스 그리고 네페스 아크 그리고 LB 세미콘 이런 기업들 좋아진다는 얘기를 아마 수년 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도 사실 주가가 정말 좀 지지부진했고 실적도 이제 부침이 조금 심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엣지 컴퓨팅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특히 모바일 쪽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지금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와치, 갤럭시 와치 시리즈에도 이제 뭐 AI를 탑재한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향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후공정 기업 중에서 이제 네페스 아크가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네페스 아크는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검사 쪽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목표가 달성은 했습니다만 뭐 2차 목표가 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뭐 충분히 느긋하게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는 또 네페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요 회사도 어저께 주가가 거의 뭐 20%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페스도 차트 보시면은 정말 얘는 반도체 종목인데 혼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많이 이제 좀 드러 누워 있었던 조정을 받았던 상황인데 어저께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주가도 장중에 19%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네페스가 바로 이제 네페스 아크의 최대주주고요. 네페스는 소위 말해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기업이에요. 특히 최근에 또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든지 또 AI 온 디바이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 쪽 이제 비중이 삼성전자 향으로 가장 좀 많은 회사가 네페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최근에는 이 모바일 쪽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 그동안에는 HBM 관련주들 수혜주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SK 하이닉스 향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3 쪽은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모바일 향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네페스, 네페스 아크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직까지도 주가는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진입 구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높습니까? 네페스는 뭐 지금 오늘 당장 사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다른 종목들하고 완전히 거꾸로 움직였기 때문에 맞아요. 바닥에서 이제 어저께 큰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겨우 저점을 좀 탈피하는 정도 수준의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 추세가 이제 지금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리노공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리노공업하고 네페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고영이잖아요. 고영도 이제 검사 쪽이거든요. 고영이 또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관련된 이제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이런 기업들이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고 뭐 네페스는 지금 구간에서도 뭐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페스아크도 사실상 이렇게 바로 달성이 가능했던 게 저점 매수였거든요. 네. 이와 함께 또 그러한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진입했던 게 GI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짐 로저스 여기까지 거기서부터 하면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갔어요. 재앙이 이제 항상 기회와 또 연결된다. 뭐 네. 주식 시장으로 투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악재 혹은 이제 가격 왜곡이 또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회였네요. 네. 어저께 GI 이노베이션 나쁘지 않았어요. 뭐 장중에 거의 한 6% 정도 이제 시세가 좀 붙었고 특히 너무 많이 빠져 있던 종목이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원온원 미팅, 1대1 미팅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또
새로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25,000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이제 가격 회복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복 구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한발 기업은요. 네. 제가 진정성을 위해서 오. 다시 한번 관련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지금 모멘텀 부자더라고요. 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종목 가져왔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마찬가지로 또 반등을 네, 조금 살짝 보입니다.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의 어떤 모멘텀은 이번 달까지는 계속해서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업비트의 지분을 6.15%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연기되거나 좀 보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큰 충격이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번 달까지는 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고 또 만약에 승인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필두로 다시 한번 알트코인도 컨턴 첨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랬을 때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이제 불장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2020년도에도 사실 그 업비트가 또 글로벌 2위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또 최근에는 사상 최초로 또 그 원화 거래량이 좀 달러를 앞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지금 국내 시장의 어떤 암호화폐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진 시점이다. 그랬을 때는 암호화폐 거래소, 특히 국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이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떤 시총적인 부분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 또 이제 많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또 이제 S&P 500이 5,000, 뭐 300, 500 간다라는 지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산타랠리 이후에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증권주들의 어떤 이제 가파른 반등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또 예전부터 어떤 디지털 자산 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STO 통근형 증권에 대한 관심이 또 뜨겁잖아요. 또 관련해서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또 STO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가 있고 또 토스 혁신 법인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또 최근에 토스 뱅크가 또 3분기 기점으로 또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고 늦어도 2025년 전까지 토스뱅크 IPO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내년에 또 토스뱅크의 또 IPO 추진 소식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도 하나투자증권이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사진을 또 한 장 준비를 했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어제 야놀자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이 계속 나와줬어요. 그 이유가 야놀자의 뉴욕 증권 거래소 이제 출신을 지금 최고 재무 책임자 CFA로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어제 전일 뉴욕 증권 거래소의 전간판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놀자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뉴욕 나스닥에 마치 합성 같네요. 맞아요. 합성처럼 지금 다 도배가 됐어요. 네. 그만큼 미국 IPO 업계에 야놀자가 꾸준하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투자증권이 또 야놀자에 또 30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투자증권에 녹아져 있고 또 그리고 네. 이제 모멘텀 부자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하나투자증권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이 나와주면서 고점 대비 또 충분히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나투자증권을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3,160원을 매수가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도 그 야놀자 IPO 기대감으로 맞습니다. 이미 시세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최근에 뭐 좀 볼멘 소리를 좀 하면은 이 비트코인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11월 달에 미국 증시는 거의 역사적인 어떤 랠리가 지금 나왔고 오늘도 지금 3대 지수가 다 연중 고점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유럽도 지금 독일부터 해가지고 유로스톡스 다 신고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게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이 코인 시장으로 저는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오늘 김준호 매니저가 이제 코인 얘기도 잘 해주셨지만 이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달러 거래대금, 원화 거래대금이 달러 거래대금을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 투자자분들이 또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이 거래소 아직 수수료가 좀 짭짤하고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커리지 이익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수수료가 좀 짭짤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 뭐 중국의 바이낸스, 미국의 이제 코인베이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업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이제 관계회사들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 또 주가의 위치도 기술적인 이제 눌림목 조정이 딱 지금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어저께 이제 저점 딱 만든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이제 기술적인 위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주 전 이미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일 때도 김영민 매니저는 같은 의견으로 증권사를 보는 게 네. 투자 아이디어일 수 있다라고 하나투자증권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 갖고 오셨나요? 저도 진정성을 위해서 이러실 거예요? 저는 이제 FST라는 종목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밤에 또 좋은 투자 소식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네덜란드 이제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네덜란드 방문한 이유가 이제 반도체 동맹을 위한 거거든요. ASML이라는 기업을 아마 다들 떠올리실 텐데 최근에 이 AI 반도체 이슈가 막 불거지면서 뭐 HBM 그다음에 뭐 온 디바이스 AI 막 이런 것들이 워낙 주식시장이 이제 좀 뜨거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반도체 공정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히 이제 이 미세 공정과 관련된 이제 투자가 조금 잊혀진 것 같아요. 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제 뇌리에서 조금 잊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특히 이제 EUV 공정, 이 극자외선 이제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EUV 이제 노광 장비를 만드는 이제 ASML과의 어떤 반도체 동맹 관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까지 직접 이제 나선 상황이고 간밤에 삼성전자와 ASML이 1조 원대 규모로 R&D 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EUV 연구개발을 위한 이제 R&D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그게 네. 바로 이제 S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 마스크용 이제 보호막 펠리클이라는 소재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비 쪽에서는 온도 조절 장치 칠러라고 하는 장비, 우리나라 이제 유니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만드는 장비거든요. 칠러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펠리클 쪽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이제 시장 점유율 80% 1위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FST하고 SNS텍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김준호 매니저가 소개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 두 기업이 이제 EUV용 이 포토 마스크에 들어가는 이제 펠리클 양산 이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제 3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FST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지분 7%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사주를 제외하고 나면 삼성전자가 지금 2대주주 지위를 이제 가지고 있고 EUV용 이제 펠리클 개발하는 게 결국은 이제 미세공정, 특히 이제 노광공정의 가장 또 핵심적인 국산화 과제 중에 하나다. 지금 일본 쪽에 다 의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국산화하는 게 상당히 좀 시급한 과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제가 계속 순환매 키 맞추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이 쉬는 동안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공정의 이제 테스트라든지 검사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이제 EUV 공정과 관계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 좀 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에서 준비를 해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박스권 상단 요걸 이제 뚫어낸다라고 생각하고 가격 대응 전략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 넘긴 거 가격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수 가격은 어저께 이제 종가 26,000원 정도 요걸 매수 가격으로 이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이제 급격한 조정을 이제 받았을 때 요 이제 음봉 떨어진 그날 11% 16%까지 이제 장중에 하락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점이 21,600원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1,500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26,000원, 목표가는 33,000원, 손절 가격은 2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하단으로 나가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어떻게 FST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저는 FST가 좋게 보는 게 제가 네. 바로 3거래일 전에 또 이 자리에서 한 발 종목으로 SNS텍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EUV 공정 관련해서는 FST와 SNS텍이 가장 대장주고 또 스몰캡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IMT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IMT.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기업인데 이게 이 기술이 뭐냐면 삼성과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세 회로에 그리려면은 고해상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마스크에 어떤 열을 가해서 이제 베이킹하는 기술이다. 근데 이 기술을 삼성과 공동으로 협업한 기업이 IMT고 또 뿐만 아니라 IMT 같은 경우는 또 3세대 CO2 세정 기술인 마이크로젯이 사실상 HBM 공정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HBM과 또 그리고 또 EUV 공정의 핵심 장비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삼성과 꾸준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IMT가 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제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IMT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스몰캡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별님이 그 많은 반도체 중에 어떻게 네페사크를 딱 꼭 집어낼 수 있냐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의 픽은 FST였고요. 함께 연관해서 IMT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 벌써